여러분, 혹시 깊은 밤 홀로 깨어 지난날의 선택을 곱씹으며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사람을 잡았더라면, 혹은 그때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삶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인생의 해질녘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잘한 일보다는 아쉽고 부끄러운 일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어지럽히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후회라는 짐은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무게를 더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곤 하지요. 이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자식과 일에만 매달려 살다가 67의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삶을 마주하게 된 김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노후를 준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은 텅 빈 구멍처럼 시린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씨가 느꼈던 그 깊은 회한과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처절한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삶의 후회를 어떻게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을지 함께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가리켜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할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해 고통스럽고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금방 실증을 느껴 권태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후회 역시 이와 닮아 있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은 고통이 되고 이미 걸어온 길에 대한 익숙함은 허무함으로 다가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불행에 대해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일어난 일은 마치 하늘의 별자리처럼 움직일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의 말처럼 후회는 과거의 일을 바꾸고 싶어하는 부질없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후회를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치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인간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진실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후회는 단순한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는 성장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67의 김정수 씨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정수 씨는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자수성가했고 두 자녀를 모두 명문대에 보내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 치켜세웠지만 정작 퇴직 후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그는 견딜 수 없는 쓸쓸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낡은 앨범 속에서 어린 시절 아들이 내민 그림을 바쁘다는 핑계로 밀쳐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들의 실망한 눈빛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와 지금의 김정수 씨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살았던가. 정작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은 다치게 하면서 돈 몇 푼 더 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의 후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 아내의 갱년기를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 그리고 정작 자신을 위해 좋아하는 취미 하나 갖지 못했던 것들이 마치 밀린 숙제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김정수 씨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이 괴물처럼 커져서 현재의 자신을 집어삼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며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는 데에만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 중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로 체크해두세요. 필요할 때 다시 꺼내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런 김정수 씨에게 날카롭지만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고 후회되는 선택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씨가 느꼈던 후회는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고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너른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후회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살지 않았거나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줄 모르는 오만함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뒤늦은 깨달음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얻은 가장 값진 수확물입니다. 후회를 이기는 사람은 후회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후회를 통해 현재의 나를 다시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후회를 극복하고 남은 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의 나를 타인처럼 대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도 과거의 자신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물음은 지금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과거에 무지했던 나를 심판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10년 전, 20년 전의 여러분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지금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혹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뿐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가엾게 여기십시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참 고생 많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타인을 사랑할 수 없으며 현재의 평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둘째, 후회를 성장의 영수증으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 나면 영수증을 받듯이 치열한 삶을 살고 나면 후회라는 영수증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 영수증은 여러분이 그만큼 삶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후회조차 남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도전했기에 실패가 아쉽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기에 상처가 남는 법입니다. 김정수 씨가 자식에 대한 후회를 느끼는 것은 그가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의 이면에는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다는 숭고한 열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 열망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아픈 기억을 붙잡고 울기보다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정하고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고칠 수는 없지만 미래의 후회를 줄일 수 있는 힘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셋째, 고독을 즐기며 내면의 풍요를 쌓아야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많은 후회는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신의 욕구를 외면했던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기댈 곳이 없어 느끼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충만함의 시간입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소박한 밥상을 차리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해 보십시오.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나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가까운 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전하십시오. 후회를 이기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행동입니다. 김정수 씨는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미안함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장성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아, 예전에 내가 가져온 그림을 제대로 봐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때 아빠가 너무 앞만 보고 사느라 내 소중한 마음을 놓쳤다. 짧은 침묵 끝에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김정수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때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우셨는지 이제 저도 알아요. 이 한마디에 수십 년의 묵은 후회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과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고귀한 용기입니다.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혹은 미안하다고 말할 걸이라고 합니다.
그 후회를 지금 당장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말 한마디가 해묵은 갈등을 풀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마법을 부릴 것입니다. 다섯째, 작은 기쁨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행복은 커다란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가로 스미는 햇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같은 사소한 것들에 숨어 있습니다. 후회에 빠진 사람은 과거의 어둠 속에 있느라 현재의 빛나는 순간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은 오직 현재라는 찰나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미 지나간 어제는 환상이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가공의 꿈입니다.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작은 기쁨들이 모여 후회를 이겨낼 힘이 되고 노년의 삶을 향기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후회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인이라 불리는 현자들도,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영웅들도 삶의 마지막에는 아쉬움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노후란 후회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후회마저도 내 삶의 일부로 품어 안는 삶입니다. 후회는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고 싶었다는 증거이며 더 바르게 살고 싶어 했던 우리의 순수한 갈망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멈추십시오. 충분히 고생하셨고 충분히 잘 버텨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아릿한 후회는 남은 생을 더욱 진실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 하늘이 주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김정수 씨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방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동네 도서관에 나가 책을 읽고 가끔은 아내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닙니다. 여전히 문득문득 과거의 실수들이 떠올라 괴로울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정수야, 그때 참 애썼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다. 이 짧은 자기 위안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는 후회를 없애려 하기보다 후회를 친구 삼아 남은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뒤늦은 깨달음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지혜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햇살 아래로 나오십시오. 후회라는 성장의 아픔을 딛고 선 여러분의 모습은 그 자체로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후회 없는 노후는 없다. 다만 후회를 이기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후회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며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월은 우리에게서 젊음과 건강을 앗아가지만 대신 깊은 통찰과 너그러운 마음을 선물로 줍니다. 그 선물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부족했던 과거의 나도 나이고 후회하는 지금의 나도 나이며 앞으로 살아갈 나도 역시 나입니다. 이 모든 조각이 합쳐져 비로소 당신이라는 한 권의 책이 완성됩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이 후회로 얼룩지게 두지 마십시오. 대신 그 후회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라는 문장을 적어 넣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빛나는 노후의 지혜이며 인생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긴 세월 동안 풍파를 견뎌온 여러분의 삶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일 시간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바람일 뿐이며 여러분은 그 바람을 견뎌낸 굳건한 나무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듯 후회를 품은 여러분의 삶은 더욱 단단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무엇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워내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미련을 비우고 원망을 비우고 과도한 기대를 비워낼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 빈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향한 자비와 세상을 향한 너그러움을 채워 넣으십시오. 후회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성장의 계단으로 삼아 한 걸음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십시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참 잘 살았다. 그동안 참 많이 애썼다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낡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내일을 살아갈 희망의 불씨가 되어줄 것입니다.
후회 없는 노후는 없지만 후회를 이기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길 끝에서 만나는 고요한 평화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삶의 뒤안길에서 마주하는 후회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계는 후회하지 않으며 신은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불완전한 인간만이 후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후회는 고통이 아니라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고결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후회를 다정하게 안아주고 그것이 가리키는 지혜의 방향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후회마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하는 눈부신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계절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봄의 환희도 좋지만 낙엽이 지는 가을의 쓸쓸함 또한 깊은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그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계절입니다. 후회라는 쓴맛이 인생이라는 차를 더욱 진하게 우려내듯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깊이를 즐기십시오. 그 통찰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겪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강인한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후회는 어제의 그림자일 뿐 결코 오늘의 태양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것은 그만큼 빛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빛을 믿으십시오. 후회를 이기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보석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후회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인생의 격을 높여주는 눈부신 훈장이 될 것입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으며 미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를 이기는 지혜로 무장한 여러분의 노후는 그 어떤 청춘보다 찬란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다시 미소 지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노년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이 마주할 것은 차가운 후회가 아니라 따스한 자기 용서와 평화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후회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그 후회를 딛고 일어서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품격 있는 노후를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밤에 걱정이 커지는 이유와 다루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노후의 밤을 조금 더 단정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품격은 걱정을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